여기가 이제 활용 문제들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있는 페이지라서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99쪽에 몇 번 해볼까? 8번, 12번. 8번, 12번, 11번. 11번. 자, 8번부터 해볼게요. 8번.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완전히 통과한다 라는 거였죠.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이 열차가 이 79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 그러면 790m만 이동하면 안 돼. 790m에다가 자기 길이만큼 더 이동해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790m짜리의 터널이었지만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잡아줘야 되냐면 790 플러스 x로 잡아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x는 뭘까, 은호야? (790이) 그 터널의 길이잖아. (790이) 터널의 길이 맞아요? 맞죠? 그럼 그 뒤에다가 더하기에 붙인 x, 이 x는 뭘 의미하는 미지수일까? 기차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잖아요.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하는 건 이 순간부터 띡 시계를 재가지고 언제까지라 그랬어? 띡 요렇게 됐을 때까지 시간을 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 기차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실제 움직인 거리라 그랬죠. 여기까지가. 그치?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터널의 길이 790에다가 기차의 길이 x를 더해준 것, 그게 총 이동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렇게. 맞죠? 그 다음에 그때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그때 시간이 36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기차의 속력을 이렇게 써볼까? 원래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기차의 속력은 뭐 분의 뭐야? 36분의 790 플러스 x. 그죠? 요게 기차의 속력이죠.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있어. 이번에는 1090m 길이의 터널이에요.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가 1090 하고 역시 이번에도 기차의 길이 붙여줘야겠지, 그치? 1090 더하기 x,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어. 근데 그 거리를 가는 데는 몇 초가 걸렸대요? 48초. 자,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시간분의 거리 하면 이게 또 역시 기차의 뭘 나타낸다? 기차의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차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일정한 속력이야. 그러니까 이 분수랑 이 분수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쵸?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 얼마 곱해야 돼? 그죠? 36과 48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은 144거든요. 그지? 그래서 양변에 144를 곱할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44를 하면은 좌변에는 얘랑 약분되고 얼마가 남을까요? 얼마 남지? 144랑 36 약분하면 4 남아요. 4, 그쵸? 그래서 4를 이렇게 한번 괄호 앞에 써주라 그랬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44 곱하면은 이거는 3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4 곱해주면 얼마야? 3160인가? 3160 플러스 4x는 요건 얼마죠? 3270인가요? 3270 플러스 3x. 그죠? 그럼 이항시켜주면 3x 이항되고 3160 이항되면 끝나겠네. 그지? 3x가 여기로 넘어가니까 4x에서 3x 빼가지고 x만 남을 거고, 자, 3270에서 3160을 빼니까 얼마 돼요? 110인가? 110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찾은 이 x는 뭘 x로 잡았다?
그지? 기차의 길이를 x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해줘야지 답이야. 그지? 속력. 아까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 두 개나 있었잖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둘 중에 아무 쪽에다가나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분자가 몇이 돼? x자리에 110 들어가면 분자가 900. 그러면 36분의 900. 36분의 900이면 약분 되나? 약분 되나요? 얼마죠? 약분하면? 25인가요? 그죠? 36분의 900. 그래서 x를 갖다가 여기 속력을 나타내는 식에 요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속력이 뭐가 나왔냐면 36분의 900이 나왔는데 얘는 9로 먼저 한번 약분시키면 4분의 100이고요. 또 4로 약분시키면 25가 되는 거니까 아 속력이 25구나. 정확하게는 25 초속 25m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답은 5번.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10번은 소금물 문제인데 소금물의 그 농도에 필요한 공식 먼저 두 개 얘기해 볼게. 소금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공식 두 개.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지원이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맞아요. 그쵸? 농도는 얼마나 짜냐 이런 개념이니까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만큼을 차지할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농도 개념이었고 100은 왜 붙인다 그랬니 지원아? 100은 맞아요.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퍼센트라서 단위 때문에 붙여주는 거고 농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소금물분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식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두 번째 식은 보너스라 그랬지. 농도랑 소금이랑 어떻게 자리 바꿔. 이렇게 농도랑 소금이랑 자리 바꾸고 소금물이랑 숫자 100이랑 자리 바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그게 두 번째 공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10번 문제를 보면 8%짜리 소금물 450g이 있어요. 그러면 도연아 8%짜리 소금물 450g이 있다. 이걸 읽으면 뭐가 궁금해? 맞아. 요 안에 소금이 몇 그램 있을지가 궁금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여기 두 번째 공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도연아? 식으로 먼저 불러줘. 100분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100하고 450하고는 5로 약분되니까 50으로 약분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또 2랑 8도 약분시키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지? 요렇게. 그래서 몇 g의 소금이 들어 있어요? 36g의 소금이 들어 있네.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몇 g 더 넣었다?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더 넣어준 그 소금의 양을 뭘로 잡자? x로 잡자. 그래서 몇 g의 소금을 더 넣어야 하는가? 이 더 넣어준 소금의 양을 더 넣은 소금을 xg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었잖아. 소금이 총 몇 g이 된 건가요? 원래 있던 소금이 몇 g이죠? 36g이고 내가 추가로 더 넣어준 소금이 xg이지, 그치? 그럼 소금이 총 얼마가 됐어? 36 더하기 x만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채원아, 소금물의 양은 몇 g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 원래 소금물이 몇 g이었죠? 맨 윗줄에 봐봐. 맨 윗줄에 8%짜리 소금물 몇 g 있었다? 그죠? 전체 소금물이 450g이야. 거기다가 내가 소금을 막 뿌렸잖아. 소금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막 뿌리면 소금물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소금물의 양도 그냥 450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450 더하기 x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맞죠? 자,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몇 퍼센트짜리 소금물이 완성이 됐다?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이 완성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식을 세워서 x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지우야, 첫 번째 걸로 세울까? 두 번째 걸로 세울까? 그치? 두 번째 게 조금 편해요. 왜냐면 첫 번째 걸로 세우면 여기 소금물 자리에다가 이거 450 플러스 x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 모양으로 세울게요. 요 모양으로. 자, 그럼 소금 자리에다가 36 더하기 x를 써줄 거고, 그 다음에 100분의 한 다음에 농도 자리에다가 10 써줄 거고, 그리고 소금물 자리에다가 450 더하기 x를 써줄 거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공 하나씩 떼도 되잖아. 이렇게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양변에 몇 배 할까요? 양변에 10배 곱하기 10 할게요. 그러면 360 더하기 10x가 하고, 여기는 10분의 1이 그냥 싹 없어지겠죠? 10분의 1 싹 없어져. 그럼 남은 거 뭐예요? 그대로 괄호 안에 있던 거 그대로 450 플러스 x 이렇게. 그치? 이항시켜주면 x가 요로 넘어가서 얘랑 만나서 뭐가 될까? 9x. 그치? 그 다음에 360이 요로 넘어가서 뭐가 될까? 450 빼기 360이니까 90이 되겠네. 그지? 양변을 9로 나누니까 x는 몇이다? x는 10이다. 이렇게. 더 넣어준 소금의 양은 10g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12번은 있잖아. 지난 시간에 11번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풀었던 정석적인 방법이 편할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중학교 1학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8%짜리 설탕물이랑 13%짜리 설탕물을 섞어가지고 10%짜리 설탕물을 만든 거야. 그지? 맞죠? 근데 그때 8%가 얼만큼 섞여 있느냐, 그러니까 500g의 설탕물 중에 8%짜리랑 13%짜리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여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기 8% 여기 13%. 내가 만약에, 이거 숫자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7%짜리 소금물이랑 9%짜리 소금물이 있어. 내가 만약에 7%짜리 소금물이랑 9%짜리 소금물을 똑같은 양을 섞었어. 이것도 100g, 이것도 100g 이렇게 섞었어. 그러면 그때는 몇 %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질까요? 7%짜리랑 9%짜리를 똑같이 1대1로 섞었어. 8%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맞나요? 7%와 9%의 딱 중간 농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자 7%랑 9%가 있는데 내가 9%를 좀 더 많이 섞었어. 7%를 조금 섞고 9%를 많이 섞었어. 그렇게 섞으면 만들어진 소금물의 농도는 누구에 가까워질까? 9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쵸? 9%짜리를 많이 섞을수록 농도가 9%에 가까워져. 그죠? 그러면 봐봐. 지금 상황이 8%짜리랑 13%짜리를 섞은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설탕물이, 자, 여기가 8, 9, 10, 11, 12, 13 요렇게 숫자를 썼을 때 지금 만들어진 설탕물의 농도가 몇이야? 10%야. 요거야. 그지? 자, 생각해봐. 요 10%는 8하고는 거리가 얼만큼이에요? 8하고는 거리가 2칸이죠. 그죠? 근데 13하고는 거리가 얼만큼이야? 3칸이죠. 누구랑 더 가까워요? 8%랑 더 가깝죠? 그러면 8%랑 13%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넣었다? 8%짜리를 좀 더 많이 넣은 거야. 그치? 근데 그 많이 넣었다라는 게 얼만큼 많이 넣은 거냐면 요 2랑 3이라는 요 숫자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거꾸로 연결한 거예요. 요렇게 8%짜리를 3만큼 넣고 2%짜리를 13만큼 넣은 거예요.
근데 전체 소금물이 몇 g이었다? 500g이지. 자, 500g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는데 8%짜리하고 13%짜리 소금물의 비율이 방금 말했죠? 이렇게 X자로 연결된 거니까 8%짜리를 얼만큼 넣고 3만큼 넣고 13%짜리를 이만큼 넣은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500g을 3대 2로 뭐 하면 돼? 우리 이런 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글자? 전체 양을 몇 대 몇으로 쪼갰을 때 얼마 이렇게 쓰는 거? 네 글자. 비례배분이라고 하죠. 비례배분. 500g을 3대 2로 비례배분하는 거예요. 비례배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이랑 2랑 더하면 얼마니? 5죠. 그러면은 500g을 5로 나눠. 그러면 한 덩어리가 100g이잖아. 그지? 그럼 100g짜리 세 덩어리니까 몇 g? 300g. 100g짜리 두 덩어리니까 200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짜리가 몇 g? 300g. 13%짜리가 200g. 그쵸? 그럼 문제에서 8%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소금물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지금 이 문제처럼 딱 두 종류의 소금물을 섞어서 몇 %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 있죠. 그런 문제는 이렇게 비율로 풀 수 있습니다. 비율로. 엊그제 2학년들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저는 이게 더 쉬운데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1학년들은 어떨까 하고. 이게 더 쉽네요. 쉬워요? 이게 좀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왔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푸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 양 다 구해가지고 왼쪽에 11번 문제 푼 것처럼 식을 쫙 세워서 푸시고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풀어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00페이지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활용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다. 그지?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자, 100페이지에 질문 다요? 자, 내가 유제 1번이랑 밑에 유제 2번을 풀어줄게요. 풀어줄 거고 왼쪽 것들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제 1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유제 1번. 일단 1단계는 요 옆에 있는 단계 그대로 따라서 할게. 괄호를 풀어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기. 여기 갔다 오세요. 자, 분배 법칙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있는 식을 분배 법칙 하겠습니다. 얘를 누구 시켜볼까? 은호야, 분배 법칙 한번 해줘. 분배 법칙 한번 해줘. 그냥 분배 법칙만 해서 불러줘. 이거 해달라고 이거. 뭐라고? AX는 7X-2B. 그치? 자, 이렇게만 하면 1단계는 끝이고,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라 그랬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랬어요. 항등식. 오랜만에 나왔네. 항등식. 도연아,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좌변에는 지금 보면 X가 붙어있는 게 몇 개 있니? 좌변에는 X가 붙어있는 게 요거랑 이렇게 X가 붙어있는 게 2개 있지. 근데 우변에는 X가 붙어있는 게 몇 개 있어? 7X 하나 있지.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지려면 이 둘을 합쳐서 그게 7X랑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2라는 숫자하고 여기 A라는 숫자하고 요 둘을 더한 것이 몇이 되면 돼? 7이 되면 돼. 7이 되면 돼. 그치? X 앞에 있는 것만 뽑아서. 그래서 2에다가 A를 더한 게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안 붙어 있는 걸 봐봐.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보이고요. 상수항. 여기서도 X가 안 붙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2B가 보이지. 그치? 그럼 또 얘는 얘랑 어때야 돼요? 이렇게 둘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래야 쌍둥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B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 식에서는 A를 찾고 싶으면 아까 태윤아 잠깐 설명했던 거 있잖아. 2라는 숫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숫자를 등호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 아까 나랑 앞에서 이렇게 화가 마서 내려주잖아. 2항. 2항을 시키면 뭐가 바뀐다 그랬죠? 이 앞에는 원래 플러스가 생략됐던 거죠? 근데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될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여기 남아있고요. 여기 7이 있었고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고, 그럼 A는 몇이구나? 5가 되는 거지, 그치? A는 5.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B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만 해주면 B가 바로 나올까? B 앞에 마이너스 2가 지금 달라붙어 있잖아. 그것만 없애주면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방정식 풀 때 맨날 하는 거 있죠, 마지막에 하는 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어떻게? 나눠주는 거지, 요렇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쪽은 얼마죠, 이거? 분모분자 똑같으면은 1 되는 거죠. 그죠? 부호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사라지니까 B만 남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A는 5, B는 1 이렇게 남았고, 3단계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는 5 플러스 1 해가지고 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답 4예요? 아, 빼기였어? 아, 여기가 빼기구나. A 빼기 B니까 5 빼기 1 해가지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답은 4.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유제 2번을 풀어줄게요. 유제 2번을 잘 보시고 예제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유제 2번은 1단계부터 1단계. 우선 첫 번째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에는 근데 A가 있구나. 요거부터 풀어야 되겠다, 그치?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방정식부터 풀어가지고 얘 해부터 찾아봅시다. 자, 요거의 해를 유나가 한번 해볼까? 몇 배 해줘야 될까, 유나야? 여기 0.5가 있잖아요. 0.5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지? 약분도 시키면?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 0.5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2분의 1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다 분수들이니까 좀 더 생각하기 편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면 몇 배를 해야 분수가 싹 없어질까? 6배를 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곱하기 6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6을 하면 자, 얘부터 불러줘. 얘는 어떻게 바뀔까? 36. 잘 생각해야 돼. 자, 여기다가 6을 곱했어. X 플러스 4. 그렇지. 요거 밑에 거 그냥 날아가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x 플러스 4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는 여기 2분의 1x에다 6 곱하면 3X 3x 빼기 자 3분의 1에다 6 곱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항시킨 것도 불러줘.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동류항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자,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한다? 뭘로? 마이너스 2로 나눈다. 그러면 x는 몇이 되죠? x는 3이 되지, 그치? 자, x는 3이라는 것이 요 방정식의 해예요. 요 방정식의 해. 근데 주은아,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밑에 있는 방정식의 해의 2배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자, 얘의 해는 자,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a는 4다. 요거의 해는 방금 1단계에서 찾은 이 3의 몇 배다? 3의 2배. 그치? 그래서 3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얼마가 된다? 6이다. 그쵸? 요렇게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를 요 방정식에다가 이제 뭘 할까, 주은아? 그렇죠. 6을 요 방정식에 해라 그랬으니까 x자리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마이너스 2랑 x가 뭐가 되어 있으니까? 곱해져 있었으니까 곱하기 다시 살려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대로 쓰고 는 4도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그죠? 요게 대입한 거죠? 6을 요 자리에다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a를 찾을 거니까 세은아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a 찾고 싶으니까 요게 일단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자, 그럼 내가 여기서 a를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이항을 해주는 게 맞을까? 그쵸? 얘를 이항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4a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고, 자, 여기 4 그대로 있었고 마이너스 12가 이항돼서 플러스 1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4a는 몇이랑 같다? 16이랑 같다.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할 거야? 4로 나눌 거야. 그러면 a 값 나왔네요. a는 몇이다? 4다. 그쵸?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게 옆에 유제 2번 답이에요. 왼쪽도 똑같아. 왼쪽은 요거 풀어가지고 해 찾은 다음에 요거의 해가 요거의 해보다 1만큼 크다 그랬잖아. 그지? 맞죠? 1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1단계에서 나온 해에다가 1 더하면 그게 얘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a를 찾는 게 3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101쪽에서는 예제 3번, 예제 4번 요거 풀어볼게요. 자, 101쪽에 예제 3번으로 가서 이것도 원가, 정가 나왔네. 원가, 정가. 원가, 정가. 물어보고 가야지 또. 원가가. 인서야, 원가가 뭐더라, 원가? 원가가 무슨 개념이었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원가는 뭐지? 그지? 내가 물어볼 때마다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데 원래 가격이 무슨 뜻이죠? 원가.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의미가 모호해. 우리가 문제 풀 때. 전에도 똑같이 설명했죠. 내가 장사를 하려면 이 물건을 내가 팔려면 이 물건을 어딘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가란 어떤 가격이다? 사온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온 가격. 그치? 사온 가격. 그 다음에 정가는 뭐야 그럼? 내가 이거를 팔려고 정한 가격. 다시 원가는 뭐다? 사온 가격이야. 정가는 팔려고 정한 가격. 근데 보통 원가에 잘 안 팔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팔린 가격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 그러면 실제로 팔린 가격. 그치? 이게 판매가였어. 자, 그러면 원가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원가를 x라고 잡을게요. 원가를 x. 자, 그러면 정가가 뭐냐면 정가는 원가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다. 요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지? 오, 맞아요. 그죠? 원래 x 값에다가 20%만큼을 더 추가로 더해준 것 이런 뜻으로 x괄호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1 없이 그냥 100분의 20만 곱하면 틀린다 그랬어. 그죠? 원래 원가 있고 그 원가에다가 원가 20%만큼 더 붙인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요거를 조금 간단히 쓰면 요게 소수로 얼마죠? 요까지 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요 간단히 쓰면은 1.2x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정가가 1.2x야. 그러니까 1.2x라는 가격에 팔고 싶었는데 시원아 팔렸어 안 팔렸어?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정가보다 얼만큼? 정가보다 6,000원만큼을 할인을 해줬대요. 그쵸? 그러면 정가에서 그대로 6,000원 어떻게 할까? 그죠? 이게 정가인데 정가에서 6,000을 그대로 빼줘. 요게 그럼 실제 팔린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주원아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얻은 이익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원가가 클까요? 판매가가 클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황이면 원가랑 판매가 중에 뭐가 더 커야 될까요? 판매가가 커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치? 판매가가 더 작으면 팔 때마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 뭘 뺀 거다? 잘 들어봐. 내가 이걸 팔아요. 내가 이걸 어디서 50만 원에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100만 원에 팔고 싶었어요. 근데 안 팔려서 8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원가가 뭐니? 다시 내가 이 물건을 어딘가에서 50만 원에 사왔어. 그래서 100만 원에 팔려고 100만 원 붙여놨어. 근데 잘 안 팔려가지고 깎아서 80만 원에 팔았어. 그럼 그때 원가가 뭐니? 50만 원. 정가가 뭐니? 100만 원. 판매가는 뭐니? 80만 원. 그럼 나의 이익은 뭐니? 30만 원이잖아. 그 30만 원이 뭐에서 뭐 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익이에요. 그죠?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야. 판매가에서 원가. 자, 그러면은 이익을 식으로 써보면 1.2x 빼기 6,000 이게 판매가잖아. 거기서 원가 x를 뺀 거. 자, 이게 이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이익이 원가의 5%라 그랬어. 원가의 5%. 자, 딱 요것만 봐야 돼요. 원가의 5%. 원가가 뭐다? X다. 원가가 X다. 그치? 근데 그거의 5%. 무슨 5%의 이익을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가의 5%. 이거는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맞아. 이거는 1 플러스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이거는 그냥 원가의 5%니까 원가 곱하기 100분의 5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가 X 곱하기 100분의 5 요거하고 같다가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몇 배 할까요? 100배 할까요? 100배 하고 시작할까요? 100배? 여기 뭐 100분의 5가 있으니까 100배 할게요. 그냥 100배 하면 얘가 뭐가 돼? 120x가 되고요. 얘는 공이 두 개가 더 붙겠죠. 이렇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x 이쪽은 5x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그러면 120x에서 100x 빼니까 얼마고? 20x고 그 다음에 이쪽이 또 5x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20x 빼기 5x니까 몇 x야? 요렇게 셋이 싹 다 계산해버리면 얘 일로 넘겨가지고 싹 다 계산해버리면 15x만 남아요. 그죠? 15x 15x가 하고 자 60만 넘어갔으니까 60만 이렇게 됐어. 양변을 뭘로 나눈다? 15로 나눈다. 60만 원을 15로 나누면 얼마게요? 4만. 60만 원을 15로 나누면 4만. 그래서 x는 4만입니다. 4만.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x로 잡았어요? 원가를 x로 잡았죠? 그쵸? 그래서 원가 구하기 원가는 4만 원이고요. 4만 원. 그 다음에 판매가. 판매가는 이제 요거잖아, 요거. 요게 판매가잖아. 그치? 요게 판매가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4만을 집어넣어가지고 쓰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은호야 1.2 곱하기 4만이 얼마야? 1.2 곱하기 4만. 언제 말해줄 거야? 1.2 곱하기 4만. 1.2가 10분의 12잖아. 그지? 4만 곱하기 10분의 12 하면 얼마야?
할 줄 알아요? 전우야? 뭐 기다 아니다 말을 해줘야지 내가 설명을 해주든지 기다리든지 할 거 아니야.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럼 얼마일까 이거? 1.2 곱하기 4만 하면 이정아 1.2 곱하기 4만이 얼마죠? 기가 막히죠. 지금 내가 여기서 딱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할지 대답 못할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1.2 곱하기 4만. 이게 공부할 때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나 이거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헷갈리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더 물어보기 어려워요. 잘 모르겠으면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48,000이죠. 그죠? 48,000. 그러니까 1.2가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0이잖아. 그지? 은호야 1.2가 10분의 10이잖아. 그지? 그러면 10분의 12에다가 4만을 곱한다. 그러면은 10하고 4만하고 어떻게? 약분. 그럼 공 하나 떼면 되니까 4,000이죠. 4,000 곱하기 12가 얼마야? 48,000. 그러니까 앞에가 48,000이고 48,000에서 6,000을 뺀 게 판매가잖아요. 그래서 판매가는 얼마다? 42,000원이 되는 거죠. 42,000원. 이 사람은 한 개 팔아가지고 얼마 번 거야? 2,000원 번 거야. 2,000원. 이익이 2,000원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 그러니까 여기 1단계 방정식 세우기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여기. 요게 식이었죠. 요거를 방정식 세우기 여기다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으로 가서 자, 예제 4번은 뭐에 대한 문제? 1에 대한 문제. 그치? 1에 대한 문제. 1에 대한 문제는 처음 출발을 어떻게 했었죠? 항상 처음 출발은 전체 1의 양을 뭐라고 한다? 1로 놓는다 그랬죠. 전체 1의 양을 1로 놓는다. 1로. 자, 전체 1의 양을 1로 놨을 때 그때 재섭이하고 동진이하고 재섭이가 있는데 동진이는 동진이가 1시간에 하는 1의 양.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동진이가 혼자서 이 일을 다 끝내려 그러면은 8시간이 걸리죠. 그죠? 8시간이 걸려. 그럼 동진이는 1시간 동안 이 일에 얼만큼을 소화하는 거예요? 8분의 1만큼을 소화하는 거지. 그치? 그죠? 요 일의 양을 8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만큼 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동진이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8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섭이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뭘까요? 재섭이 몇 시간 걸리니까? 12시간이 걸리니까 재섭이는 1시간에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동진이가 먼저 2시간 동안 일을 했대. 동진이가 2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유나야, 동진이가 한 일의 양에다가 2시간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유나가 1시간에 빵을 10개 먹어요. 2시간 동안 계속 먹었어요. 너 빵 몇 개 먹었니? 네가 1시간 동안 빵을 10개를 먹을 수 있어. 2시간 동안 계속 빵을 먹었어. 너 빵 몇 개 먹었어? 20개 먹었잖아. 네가 1시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에다가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방금 2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곱하기 2를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1시간에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하면 네가 먹은 총 빵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동진이란 친구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야. 근데 동진이가 2시간을 일을 했어. 그럼 여기다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동진이가 2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어서 재섭이가 일을 했어요. 재섭이는 1시간에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재섭이가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지. 그래서 재섭이가 일한 시간을 우리는 뭘로 잡을 거야? X로 잡을 거야. 이걸 X 시간으로 잡을 거니까 그럼 재섭이가 할 수 있는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12분의 1에다가 X를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진이가 2시간 일한 거 플러스 재섭이가 X시간 일한 거 이걸 합치면 그 일이 끝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같아야 돼? 전체 일의 양인 1이랑 같아야 돼. 그치? 요렇게 식으로 세우는 거죠. 동진이가 2시간 일한 거 플러스 재섭이가 X시간 일한 거 합치면 1이 된다. 이렇게. 오늘 다 써놨니? 뭐라고? 연필 없다는 거 지금 수업 시작하기 50분 만에 얘기하는 거 지금? 은호야, 너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연필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리든지 앞에 나가서 가져가든지 나한테 얘기하는 뭐 해야지. 5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연필 없다고 어떻게 해. 이제 너네 입학이 얼마 안 남았네. 그거 다 맞췄니? 요즘 남중이 있나요? 남중 여중이 있나요? 어디 있어요? 요 근방엔 없지 않아요? 그죠? 의정부중 아직 남중이죠? 의정부중 몰라요? 나 의정부중학교 나왔는데. 아 진짜요? 의정부중학교 몰라요? 네. 어? 아 운호 우중인가? 아 맞아. 그 운호 지금 그 거기 계속 남중이지. 맞지? 의여중도 있지 운호야. 맞아요.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중학교. 엄청 오래됐어 거기. 내가 다닐 때도 이미 수십 년 된 학교였는데 지금 그거 한 7, 80년 됐을걸? 어? 중학교부터 나는 의정부에서 나왔어. 의정부중학교, 의정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공부를 잘 해놔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어? 교복은요? 교복이 뭐? 예뻤어요? 교복이요? 옛날 교복 뭐 다 똑같지 뭐 위에 남색에다가 밑에 회색에다가. 의고는 지금도 그 교복 그 약간 그 도현이 저 티셔츠 색깔 의고 그 바지도 회색이 아니야. 약간 그 회색에 저색을 섞은 색이야. 바지 색깔이 지금도 교복이 뭐 이쁘진 않았죠. 공부요. 중학교 때는 한 반에서 한 3등 했고요. 우리 때는 한 반에 46명? 47명? 이 정도 됐어요. 어? 뭐라고? 전교에서 한 우리 때 한 학년에 한 700명 정도 됐어요. 의정부 중학교가 한 학년에 한 700명 정도 됐고 그 중에 평상시에 한 2, 30등 정도 했었고요. 3학년 때는 한 전교 한 자릿수 등수였어요. 한 자릿수 등수.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고등학교 가는 게 다 그 시험 봐서 가는 거였어. 옛날에는 의정부 고등학교 가려면은 내신이 190점 정도 돼야 돼요. 190점 정도. 200점 만점에 190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험 그때 이름이 뭐였지? 연합고사. 연합고사. 연합고사라고 고3들 수능 보는 것처럼 중3들 싹 모아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어? 고3이요? 아프진 않았어요?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튼 연합고사 봐가지고 합쳐서 이 점수를 합쳐가지고 이제 딱 그 의정부 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점수 커트라인 탁 잘라가지고 탈락한 애들은 저기 이제 포천이나 뭐 양주나 뭐 연천이나 이런 데로 고등학교 가고 합격한 애들은 이거 가고. 어?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몰랐지? 영어 잘하셨어요? 영어요? 영어는 그냥 그 점수 딸 만큼만 했어요. 점수 딸 만큼만. 수학은 그쵸?
수능에서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수능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아, 네. 그 재수했어요. 와다 맞았대.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왜 했냐면 그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하잖아. 그래서 원서를 뭐 몇 개를 쓸 수 있고 그게 정해져 있거든. 우리 선생님이 갈 때는 수시가 진짜 드물었어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수시로 가고 나머지 다 정시로 갔었어요. 지금은 정시가 더 적죠. 수시가 더 많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수능은 뭐 괜찮게 봤는데 이제 원서를 쓸 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날 잘 이렇게 잘 아는 전문가가 이렇게 상담을 잘 해줬으면은 원서를 딱 이렇게 전략적으로 썼을 텐데 그때 나의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이 이제 고3을 처음 맡아본 선생님인 거야. 그래가지고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너 그냥 저기 써라. 저기 여기 3개 써라. 그래서 네. 그리고 3개 썼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재수했어요. 응?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공부 잘하려면은 사실 지금은 중학교 때 뭐 내신 점수 잘 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중학교 때 그 국영수 잘해놓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에서는 티가 잘 안 나도 중학교 때 국영수를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게 티가 나요. 수학 빼면은 내가 국영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만큼의 대학교 중에 수학을 포기한다? 그럼 이만큼 날아가는 거야. 어머나. 영어를 포기한다? 그럼 이만큼 날아가는 거야. 국어를 포기한다? 그럼 이만큼 날아가는 거야. 요만큼 중에 골라. 역사를 포기하면요? 갑자기- 역사 포기하면요? 갑자기 페이지가 바뀌었냐고. 역사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요? 역사. 역사는 뭐 필수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는 통합하고 치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쳤어요. 비중이 아무래도 국영수보다는 낮죠. 깊게는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점수를 딸 수 있는 그 노력의 양이 달라. 수업 시간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몇 분이냐? 어유 28분이네. 빨리 해야 되겠네. 무슨 얘기하다가.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 얼마 곱해서 계산하면 되니? 어차피 이거 8분의 1이랑 2는 약분하면 바로 그냥 4분의 1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아이고. 양변에다가 12를 곱하면은 요게 3 되고 요거 x 되고 요거는 12가 되겠지. 그치? 3 싹 넘어가면 x는 뭐다? 9다. 그치? x는 9다. 그래서 9시간 재섭이가 일하는 시간은 9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102쪽부터 101쪽에 남은 두 문제부터 101쪽부터 105쪽까지가 숙제고요. 네, 오늘은 워크북은 숙제가 없고 요 책만 숙제가 있습니다. 요 책만. 자, 오늘도 봐야죠. 어? 아직 전원 통과를 못했으니까 전원 통과할 때까지 봐야지. 전원 통과해야지. 이거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내가 한 12문제 보면은 한 6문제 정도 커트라인으로 잡았을 때 한 절반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봤을 때는 12개 중에 한 9개 커트라인을 올렸는데 한 오늘 그 시험 때문에 온 사람이 3명? 3,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응? 아니 연락 안 왔는데. 내 말대로 막 엄마 말대로 그냥 안 가고 싶어 학원 째가지고 엄마한테 이런 거가 엄마도 꿈이었다고 지가 말해. 그러면 안 되지. 너무 TMI야. 그래. 근데 뭐 누구나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 약간 엄마랑 그 싸우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넘겨야죠. 거기서 이제 엄마랑 싸웠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나중에는 되게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기 어려워요. 사춘기하면 엄마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자, 우리가 숙제가 60 워크북이 63부터 66이었죠? 64 워크북 66쪽입니다. 워크북 66쪽에 이게 몇 번 해볼까? 111, 112, 110. 그래요. 자, 거꾸로 할까요? 112부터
저 1차 방정식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랬죠? 일단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 하던 대로 몇 곱할까? 워크북은 좀 빨리빨리 풀겠습니다. 곱하기 6 할게요. 그러면 3 남고 x 플러스 2 플러스 a, 여기는 2 남고 2x 플러스 5. 자, 어쨌든 우리는 x를 찾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x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a는 반대로 넘겨줘야 돼요. 그죠? 숫자 취급해가지고. 그래서 4x를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여기 6하고 a를 저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4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마이너스로 나눠야 돼. 근데 마이너스로 나눈다는 거는 부호만 거꾸로 다 바꿔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x는 요게 마이너스가 되고 요게 플러스가 되니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더 보기가 편하냐면 a를 앞에 쓰고 빼기 4를 뒤에 쓰면 더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x는 a 빼기 4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상황에서 a 자리에다가도 자연수를 집어넣을 거고 그때 x도 자연수, 음의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a 자리에는 문제 읽어보면 a는 자연수라 그랬고요. 요 방정식의 해는 음의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a에다 자연수를 넣어서 x는 음의 정수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수 그러면 얼마부터 시작하니 얘들아? 1부터 시작하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1로 보는 거야. a에다 1 넣으면 x 몇 나와?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나오지. 음의 정수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a에다가 내가 1 넣어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두 번째 자연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얘도 음의 정수 나오네. 그치? 그러면은 a에다 2 넣어도 되겠네. 그 다음에 a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빼기 4니까 x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것도 괜찮지. 그죠? 3까지는 괜찮은데 a에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빼기 4는 얼마지? 0이지? 0은 음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a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3개가 되겠고 그것들을 더하면 얼마예요? 그랬으니까 답은 뭐예요? 6이 되는 거죠. 6. 이렇게 112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11번 보겠습니다. 111번은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그랬으니까 얘 아까 전에 우리 그 본책에서 풀어본 문제처럼 요 문제를 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를 찾은 다음에 요거를 풀어서 x 찾은 다음에 그 x 값을 그대로 요 두 번째 식에다 뭐 할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요거 풀기 위해서 6 곱할게요. 곱하기 6 하면은 3x 마이너스 18은 5x 마이너스 48. 자, x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30, x는 15가 되겠죠? 자, 요 15를 요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x 자리에 집어넣을 겁니다. 15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5분의 1하고 15가 곱해지겠지, 그지? 5분의 1에다 15 곱하면 얼마? 3이지. 3 빼기 a가 9. 3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가 6. 그럼 a는 몇?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6. 끝났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0번으로 가서 110번은 등식을 이 항만을 이용하여 저런 꼴로 고쳐라. 일단 얘도 괄호는 풀어줘야 되겠지? 110번에 있는 문제도 110번에 있는 식도 분배 법칙을 통해서 괄호를 풀어줄게요. 요거 괄호 풀면 12x-15는 6x-11 이렇게 됐고 요런 모양으로 고치라 그랬으니까 일단 6x 넘기고 15 넘겨요. 그럼 6x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모양이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모양 아닐까? 그죠? A 자리에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A 자리에 6이 있는 거고, 그지? B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B 자리에 4가 있는 거고, 그지?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자리에 지금 6이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맞잖아. 그죠? 맞고, 그래서 요걸 그대로 A, B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는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만 뽑아주면 되고요. 자, 그 바로 앞장으로 넘어와서 65페이지에서는 103번과 107번 있죠. 103번과 107번. 103번은 맞았니? 103번 틀렸니? 자, 자 103번 볼게요. 103번 설탕물 150에다가 물 50을 넣었더니 더 넣었더니 15%의 설탕물이 되었다.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그럼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X%짜리 설탕물 150g이 있었던 거야. 그치? X%짜리 설탕물 150g. 그러면 이런 설탕물을 보면 뭐가 궁금하니?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궁금해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었을까? 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설탕물의 양 150.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물이죠. 그죠? 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50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 전체 설탕물의 양이 몇 g이 됐을까? 원래 150g 있었는데 물 50g을 더 넣었잖아. 그지? 그럼 전체 설탕물의 양이 얼만큼 됐어? 200g이 됐어. 전체 설탕물이 200g이 됐고 대신 설탕물의 농도가 변했죠. 농도가 몇 퍼센트가 됐대? 15%짜리 설탕물이 됐대요. 그치? 그러면 이 15%짜리 설탕물 200g 이 안에는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이 안에 들어있는 설탕은 똑같이 100분의 15 곱하기 200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처음에 설탕물 150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나는 뭐만 부었어요? 물만 부었어요. 그러면 설탕의 양은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안 변했겠지. 그래서 이게 처음 설탕물에 들어있던 설탕의 양이고 이게 마지막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인데 설탕의 양은 안 변했으니까 얘랑 얘는 어떨까요? 같을 거예요. 그쵸?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치? 그래서 처음 설탕의 양과 나중에 설탕의 양을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 둘을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거는 바로 양변에 배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죠. 이렇게. 그지? 양변에 곱하기 100을 했어. 그럼 이쪽은 150x가 남았고요. 이쪽은 이거 얼마? 3000이네. 이렇게 됐죠. 그죠? 3000.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눈다? 150으로 나눈다. 그래서 15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x는 몇이 될까? 20이 됩니다. x는 20. 그래서 x가 농도였으니까 20%가 103번 문제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07번으로 갈게요. 107번. 107번이 아까 우리 수업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이렇게 4% 9% 섞은 거잖아. 아까 설명했던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방식으로 풀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9인데 그럼 중간에 5, 6, 7, 8 있을 거 아니야. 5, 6, 7, 8인데 7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7이라는 농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고? 3칸이고 여기는 몇 칸이고? 여긴 2칸이지? 그러면 X자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9%짜리가 3만큼에 해당되고 4%짜리가 2만큼에 해당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전체 양이 200g이니까 얘를 자 4% 대 9%의 비율로 찾으려면 4%짜리의 양이 얼마라고요? 4%짜리가 2에 해당되는 거지? 2 대 3의 비율로 비례배분시키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럼 200g을 2 대 3으로 비례배분시킨다 그러면 먼저 200을 얼마로 나눠서 요 둘을 더한 숫자인 5로 나눠서 5분의 2 곱하면 이게 4%짜리 80g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 곱하기 또 5로 나눈 것 중에 3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비례배분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120g 나오고. 그치? 이게 4%짜리의 소금물의 양이고 이게 9%짜리의 소금물의 양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럼 9%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를 잘못 봤네. 미안해 얘들아. 전체가 200이 아니구나. 그럼 이거는 더 쉽다. 왜냐면 전체가 200이 아니라 4%짜리가 200이네.
그죠? 4%짜리가 200이니까 요 지금 4%대 9%가 2대 3으로 섞여 있는데 4%가 200g이야. 그럼 9%는 몇 g이야? 300g이네. 문제 더 쉬운 거였네. 그지? 그러니까 4%랑 9%가 2대 3으로 섞여 있다까지는 맞는데 요렇게 비례 배분이 아니라 이거는 4%짜리가 200이야. 요게 200이야. 그죠? 그러면 9%짜리는 얼마겠니? 이걸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러니까 2대 3의 비율이 돼야 되니까 300g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64쪽에 여기는 두 문제 중에 이거 97번 이거 식 안 세우고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네네. 맞죠? 딱 보면 이거 둘이 1분에 몇 분씩 몇 미터씩 가까워진다? 1분에 130m씩 가까워진다. 근데 전체 2600이었으니까 2600을 그냥 130으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눠버리면 돼. 그럼 몇 분 걸린다? 20분 걸린다. 그치? 이렇게 하면 답만 찾는 건 뭐 금방이죠. 그 다음에 101번도 아까 우리 그 완전히 통과하는 문제, 그지? 완전히 통과하는 문제니까 자, 터널이 지금 2km니까 몇 미터예요? 2000m죠. 그러면 터널의 길이만 하지 말고 터널에다가 뭐까지? 열차의 길이까지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2000 더하기 x 이게 이제 움직인 거리라 그랬지. 움직인 거리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예요? 속력이 초속 50m. 그지? 여기 속력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걸렸어? 46초가 걸렸네. 요거 세 가지 가지고 그냥 식 하나 딱 세우면 끝나는 거야. 맞죠? 이왕이면 분수가 안 나오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세우면 좋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거리가 2000 플러스 x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50 곱하기 46 이렇게.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요 계산하면 요게 2300이죠? 2300. 그럼 x 딱 얼마야? 300m. 5번.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쉽죠? 앞장은 다음 주에 풀게요. 왜냐면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쪽지 시험 봐야 되니까.